네, 안녕하세요. 조연입니다. 제가 바탕 색깔을 조금 바꿔봤어요.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들어 볼까 하는데요. 새로운 카테고리 제목은 바로 알고 바로 가르치기입니다. 어, 사실 한국어 교원으로 일을 해도 한국어 맞춤법이나 표준어에 완전 완벽하기는 사실 쉽지 않아요. 그쵸?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막 메시지 보내려다가 단어가 조금 긴가민가 싶으면 그냥 다른 단어로 대체해서 보내고 막 그럴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간을 가져서 같이 공부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래전부터 계획을 했는데 드디어 제가 첫 번째 영상을 찍네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 때문에로 정해봤습니다. 제가 혼자 공부를 하면서 블로그에 기록을 했었는데, 그때 했던 첫 번째 주제이기도 하고요. 제가 가장 이야기하고 싶었었나 봐요. 네, 그래서 이걸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 제가 이번 카테고리 제목을 바로 알고 바로 가르치기라고 정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명색이 한국어 선생인데 라고 짓고 싶었어요. 네, 조금 자극적인 것 같아서 제가 바꿨고, 부제로 한번 달아볼까 합니다. 네, 한국어 선생님으로 일을 하면서 가장 두려운 순간 중에 하나는 내가 알고 있었던, 내가 너무 당연하게 알고 있었던 국어 지식이 틀렸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가 아닐까 싶어요. 네, 그래서 함께 이렇게 나눠보면 어떨까 싶고요. 제가 한 네 가지 정도 준비를 했는데, 젠지, 네, G세대. 어, 저는 사실 한국어 교원으로 일을 하면서 한국어 교육이나 국어 교육이나 아니면 관련 분야에 종사하지 않는 분들이 맞춤법이나 표준어를 틀렸을 때, 그걸 사용하지 않았을 때, 그거에 대해서 문제 삼는 건 전 좀 웃긴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의 발화나 아니면 오류나 이런 걸 수정해주고 교정해줄 때처럼 민감하게 굴지 않으려고 되게 노력했고, 그걸 이렇게 흘려듣는 훈련을 나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오히려 되게 민감한 이슈를 잘 지키는 사람이 있으면 눈이 가는 그런 편이거든요. 그래서 나름 잘 되고 있는데, 근데 어떤 새로운 G세대의 어떤 모습들을 보면, 그들이 나누는 대화들을 보면 되게 확실히 그 전 세대와는 다른 어떤 양상들을 보이더라고요. 그 중에 제가 찾은 거 하나는 초속격 조사의 빈번한 생략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집 가서 연락해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바로는, 그리고 제가 배운 바로는, 그리고 제가 사용하는 언어 안에서는 초속격 조사는 다른 조사와 달리 생략을 거의 하지 않는 조사 중에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 가서 연락해 라는 표현을 정말 많이 쓰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것도 대화의 효율을 높이려는 전략 중에 하나일 수 있겠구나. 네, 이런 것처럼 제가 느끼기에는 G세대의 어떤 새로운 언어, 뭐, 요즘에 신조어나 언어 파괴 이런 것과는 조금 다르게 표현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오늘 다룰 이 때문에는 정말 빈번하게 자주 틀리는 것 중에 하나고요. 이건 어떤 초속격 조사의 생략과는 조금 다른 문제이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이걸 가지고 왔고요.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글 맞춤법, 표준어, 해설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한국어에는 맞춤법도 있고 표준어라는 규정도 있어요. 근데 그 규정만으로는 우리가 이해를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 규정을 설명해 놓은 해설서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책이요. 되게 딱 봐도 오래됐죠. 이게 1988년도에 나온 책이거든요. 네, 근데 이 책이 해설서지만 규정만큼 굉장히 영향력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규정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되는지를 이 해설서가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게 1988년도에 나왔는데 그 이후로 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요구의 목소리가 커졌던 것이 사실이고, 그래서 30년 만에 이 두 번째 책인
어, 개정판이 나오게 됩니다. 2018년도에요. 네. 30년 만에 드디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립국어원에 가시면 다운을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한국어 교육을 하시는 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물론, 네, 이제 막 시작한 분들이나 아니면 한국어 교육 전공자가 아닌 분들은 이거 다운 받으셔서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어려울 때마다 한 번씩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 다음 버전이 있는지 제가 이번 영상 준비하면서 찾아봤는데요. 이 세 번째 게 있더라고요. 이건 지금 그 인터넷 서점에서 활발하게 판매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2023년 3월이니까 올해죠. 올해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이 두 번째 판과 달리 네, 23,000원인지 25,000원인지에 판매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냥 추정해 보건대 2018년도 이후에 개정된 내용들이 추가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저는 아직 이거 구매해 보진 않아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영상 보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이 두 번째, 네, 이 두 번째 책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래서 영원한 건 없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표준어에 관련된 내용들은 매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뭐 이 정도 순으로 네, 개정이 돼서 추가가 되거나 삭제가 되거나 하고 있어요. 제가 뭐 자세히는 안 가지고 왔지만 몇 가지 사례를 가지고 왔는데 고양이 사랑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길고양이라는 단어가 추가가 됐고요. 네, 원래는 없었던 단어입니다. 그리고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짜장면은 아니었죠. 자장면이라고 쓰고 자장면이라고 읽었어야 했어요. 그런데 현실 발음과 현실 표기법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효과라고 말했어야 했는데 지금은 효과라고 말해도 괜찮죠. 그 다음에 성격이 까탈스럽다는 얘기를 할 수 없었던 그 답답함이 있었지만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쁘다고 할 수 있고요. 네, 너무라는 단어는 긍정어와 함께 쓸 수 없었는데 지금은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고양이가 까탈스러운 길고양이가 너무 이쁘다라고 이제는 말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영원한 건 없다.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공부해야 될 이유가 하나 더 생긴 거죠. 그래서 제가 공부하는 시간을 선생님들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제가 부지런을 떨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말이에요. 그래도 말이에요. 네. 뭐 일상생활에서 일상 대화에서 맞춤법 좀 틀리면 어떻고 표준어 좀 말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많은 공영방송은 좀 아니지 않나. 공식적인 문서에서는 좀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가끔 메일도 보내고, 네, 여러 가지 자잘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4년 전이에요. 블로그에 이 글을 썼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이전에도 이 때문에를 잘못 사용하는 경우를 굉장히 자주 봤었거든요. 뭐 소위 말하는 종편이나 케이블 방송에서는 숱하게 봐왔습니다. 그런데 KBS 옥탑방의 문제아들에서 방송을 하는데 이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네, 여기 제가 날짜 적어놨으니까 선생님들 찾아보셔도 돼요. 네, 주제가 빨리빨리 한국 문화에 외국인들이 조금 당황하고 있다. 뭐 이런 주제로 방송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퀴즈를 내고 퀴즈를 마치면서 PD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외국에서는 서명을 누군가 대신한다는 일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때문에 한국에서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제가 너무 당황했어요. KBS에서여서 당황했어요. 그리고 나서 며칠이 지났는데 뉴스에서도 똑같은 오류를 범하더라는 거죠. 아, 이제 이거 막을 수 없게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아니나 다를까 4년 후가 지난 요즘을 보면
정말 Z세대들은 이걸 거의 제대로 쓰는 사람을 제가 거의 못 보는 것 같고, 네, 방송은 물론, 네, 온갖 매체에서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걸 빈번히 볼 수 있습니다. 네. 아마 이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서도 대체 이게 뭐가 문제지? 어디가 문제지? 라고 생각하시면서 당황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진짜 많이 말하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때문에는 품사가요, 의존 명사입니다. 의존 명사가 뭐냐? 의존하는 명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의존 명사는 그 앞에 반드시 꾸며주는 말이 있어야 쓸 수가 있다. 그런 의존적인 말이다. 라고 말했어요. 여기 보시면 아는 것이 힘이다. 먹을 만큼 먹어라. 내가 뜻하는 바를 알겠다. 할 수 있다. 아는 이를 만났다. 떠난 지가 오래다. 여기서 지금 볼드 처리된 단어들 것만큼, 바, 수, 이, 지 이거는 앞에 단어가 없으면 단독으로 홀로 쓸 수 없는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얘기하고 있는 때문 사실 제가 그냥 편하게 때문에라고 썼지만 단어를 찾아보면 때문이 되거든요. 때문도 의존명사입니다. 지금 보시면 표준국어 대사전에서 의존명사를 정의할 때도 다른 말 아래 기대어 쓰이는 명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때문을 찾아도 의존명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앞에 기대어 쓸 수 있는 말이 없으면 쓸 수 없는 단어라는 거죠. 근데 때문에 나는 너를 만나고 싶다 라고 말한다면 이 문장에서는 너를 만나고 싶은 이유를 말하지 않은 것과 똑같습니다. 네, 그 앞에 기대어 쓸 수 있는 말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왜 이런 실수들이 빈번해지고, 그리고 이렇게, 어, 뭐라고 해야 되죠? 보편화됐다고 해야 되나요? 네, 이렇게 많이 잘못 쓰게 됐을까를 생각해 봤는데, 때문에는 의존 명사 중에서도 서술형 의존 명사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근데 뭐 가끔씩 보편성 의존 명사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물론 있지만 결국엔 의존 명사입니다. 근데 이걸 접속 부사처럼 인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래서 이유를 나타내는 그래서 나는 너를 만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다시 이야기하면 한국어 선생님들 중에서 때문에를 접속 부사처럼 사용하는 문장의 첫 머리로 사용하는 분이 있다면 이분은 지금 때문에의 품사도 구별을 못하는 중인 겁니다. 이건 좀 문제가 있죠. 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때문에가 의존 명사다. 접속 부사가 아니다. 그래서 그 앞에 기대어 쓸 수 있는 말이 꼭 반드시 와야 한다. 라는 얘기를 해 봤고요. 그럼 때문에만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를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너무 많이 말하면 또 네, 머리 아프잖아요. 네, 뿐만 아니라. 이것도 진짜 빈번하게 그냥 문장 머리에 쓰더라고요. 어, 역시 그뿐만 아니라 라고 해서 그 앞에 기대어 쓸 수 있는 말이 꼭 반드시 와야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때문을 가지고 의존 명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시 정리를 하면 때문, 네, 때문에는 접속 부사가 아니라 네, 의존 명사이기 때문에 그 앞에 기대어 쓸 수 있는 말이 꼭 와야 한다. 때문에 말고도 뿐만 아니라 역시 그 앞에 기대어 쓸 수 있는 말이 꼭 와야 한다. 입니다. 네, 제가 또 얼마나 부지런을 떨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지금 그래도 한 두세 개 정도 카테고리 만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한테 영상 업로드에 대한 허락도 좀 받았고, 그래서 네, 이번 주에는 영상이 그래도 좀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역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